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2020년도에 퇴직을 했고요. 26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고요. 일만 열심히 했던 평범한 이 채널처럼 월급쟁이였습니다. 사실 월급쟁이 부자들 TV에는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이 계시지만 은퇴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가님은 실제로 은퇴하고 지금 몇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보셨나요? 1대1로 만나는 사람들은 한 100여 명을 만나봐서 인터뷰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은퇴에 관련된 걸 앞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난 게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공통적인 걸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내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은퇴라는 거, 퇴직이라는 게 이게 막상 자기가 겪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르는 것이라 그걸 강조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한테 가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Remember Retire. 당신도 퇴직합니다. 이건 먼저 인식을 해야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일이다. 나한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다. 흔히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듯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퇴직이라는 걸 기억 못하고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퇴직이 임박했다는 거 시그널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년만은 견디겠지. 올해 1년만은 견디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게 돼요. 내 죽음이 내 퇴직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걸 갖다가 옆에서 자꾸 시그널을 줘도 몰라요. 안 보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사실 불행은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 퇴직 이거는 월급쟁이들이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수적으로 만나는 숙명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그 부분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하라는 얘기들을 이런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은퇴 다가올 때 신호를 준다고 어떤 신호가 주로 오나요? 그 회의를 들어가면은 혼나는 일들이 반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 되게 실적이 안 나오는 자리로 이동 배치가 다 대부분 돼요. 큰 일을 더 할 사람들한테 중요한 자리는 배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의 구조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 자리가 뭔가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자리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밑에 있는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다 들어요. 지시가 또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시그널 존데도 이제 안 나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아예 직책을 안 줘요. 그렇게 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직장 생활은 효율을 내고 쓸모가 있을 때 효용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나한테 일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잔인한 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게 되면 퇴직 시점이 언제쯤인가 대부분 다 알게 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좀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50대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이 4가지의 불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첫째 가난,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무의라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네 번째 부분은 고독이에요. 50대 이후에 결국은 그렇게 준비 없이 퇴직하게 되면 이 4가지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직장생활 이후에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월급쟁이일 때 부자로 은퇴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질병이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가난과 함께 와요. 그리고 나이 50 정도 넘어가면 몸에 고장이 하나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임플란트 해야 돼요.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또 귀에 이명이 있어가지고 이명 치료한다고 병원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면은 돈이 아니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돈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이 무의 부분이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데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어디 가야 될 데가 없으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유튜브나 보고 있더라고요. 책도 읽는 것들도 지쳐버리니까 못 읽더라고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책을 못 읽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 그것도 쾌락적 콘텐츠만을 갖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섭취하고 있는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이냐? 무의 때문에 그래요. 흔히 여러분들 중에 파이어 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겠다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지 않고 직장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무의 때문에 더 견디지를 못해요. 더 외로워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겹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고독이에요, 고독. 사실 50대 이후에 우울증 빠져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울증의 하나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남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게 되고 여자들은 침체에 의기소침해가지고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지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50 이후에 많이 나타나요. 왜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냐면 호르몬의 변화까지 그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4가지를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50대 이후
50대만 있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 40에 준비하지 못했던 거, 30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 나머지 30년, 40년을 갖다가 이런 4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에게 중년에게는 이게 고난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질병이고 가난이고 이런 것도 고난밖에 안 돼요. 근데 노인들에게는 재난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차라리 고난으로 30대, 40대 이겨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재난까지 오지 않게 막을 수 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대별로 꼭 만들어야 하는 소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나이대별로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소득은 뭐냐면 20대, 30대는 근로소득 일해야 돼요. 노동을 제공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야 되고요. 근로소득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것들 이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업하는 것보다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고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갖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벌다가 사업을 배우면 그때 사업소득을 버는 거예요. 이 사업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이제 자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60, 70 넘어서는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나가면서 돈이 벌어다주는 자산소득을 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노년 준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일 테고요. 이런 이상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월급쟁이 채널을 보시는 거잖아요. 월급쟁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월급쟁이가 해야 될 재테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0대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찾는데 몰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30대는 뭐 해야 되냐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지출 관리하고 저축만 하세요. 지출을 줄이고 저축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30대는 저축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혹시 뭐 투자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면서 그냥 저축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30대를 오롯이 다 10년 정도를 모으다 보면 아마 종잣돈이 마련될 거예요. 그러면 종잣돈이 마련되면 딱 40대가 되는 순간에 일도 열심히 하고 종잣돈도 마련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월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급여 소득도 올라갔을 거고 팀장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잣돈에다가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굉장히 큰 돈으로 불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는 투자의 시기예요. 20대는 소득의 시기, 30대는 저축의 시기, 40대는 투자의 시기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 생활을 갖다가 40대 말에 딱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50대부터는 자산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20대 일만 열심히 했고요. 30대 때는 진짜 저축만 열심히 했고요. 40대 때 투자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50대 퇴직할 때 5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서 퇴직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 덕분에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은 가난 때문에 질병, 고독, 무의가 발생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40대가 본다라고 하면은 난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늦었다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대부분 다 시간을 보내고 내가 늦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하는데 자기가 가져왔던 조건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월급쟁이들 특강을 가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자산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의외로 몰라요. 한 달에 얼마 쓰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보세요. 스스로가 재테크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산 상태하고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한번 알고 있는지 뒤집어 보세요. 그것만 되짚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좀 뒤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거기가 가장 빠른 출발점이에요. 출발해서 가면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과거에 어디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 내가 미래를 어디로 갈 것인가 정확하게 방향이 나오고 가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현재에 충실하다 그러면 다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는 건 없어요. 근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40대 후반인데 퇴직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는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작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퇴직 평균 나이가 4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퇴직 연령이 빨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를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부분은 뭐냐면요. 사회 구조가 변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에서 언제 디지털 됐는데 디지털 위해서 AI까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자리의 형태가 계속 변해가는데 직장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꾼 일자리를 갖다가 계속 적응해 가느냐 쉽지 않아요. 특히 4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이미 해왔던 일들한테 굳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갖다가 해나가는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로서 봤을 때 큰 쓸모가 그렇게 있지는 못해요. 또 일자리 형태가 많이 바뀌잖아요. 두 번째 부분인데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자질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뉴얼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데 요즘은 매뉴얼이 아니라 창의적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의적인 일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일을 갖다가 하겠다는 의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돼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40대 이후에는 일을 자동화시켜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한 10여 년 정도 하면은 일을 안 보고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 부분은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쪽에. 지금 50대가 870만, 40대가 800만이에요. 이것만 해도 160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가 너무 높아요. 그쪽에. 이쪽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아무리 많이 늘리려고 해도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 구직자들은 이만큼이 널려 있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 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점점점 주된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일을 하면 시작해서 주된 일자리로 해나갈 수 있는 일자리들은 점점점 퇴직 연령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49.3세인데 이게 45세, 10년 40세까지 가는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된 일자리를 가지고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수명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부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두려움, 공포를 제시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변화하고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언제까지 흘러간 대로 살 것인가 제목을 정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책을 쓴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잘 준비한 사람과 네. 그래도 아직은 뭐 하면서 네. 방심해서 네. 그대로 은퇴를 맞이한 사람 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벌어질까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라고 해요. 어떤 시점에서 데드크로스를 해가지고 죽음의 가옥으로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게 있고 어떤 생각은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나아가려고 했으면 골드크로스도 다 올라가겠는데 이 시점에서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10년의 간격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친구끼리 이렇게 만나면 친구들 중에 이제 잘된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데 얘가 어느새 이렇게 돼서 걔는 이렇게 슥 성장했고 나는 이렇게 그래도 좀 나가려다가 직장에 취직하고 나니까 확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현역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갭이 확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점에서 50부터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삶의 밀도를 높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쉬고 싶다, 놀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면 죽음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하게 되는 것들이 인류 역사예요. 그걸 갖다 하지 않겠다, 내려놓겠다. 이거는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걸 하지 않고 편안한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혹시 지금 제 얘기를 귀국이 그러시면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부딪혀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부딪혀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피하는 순간 더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퇴직 이후에 지금까지 만 4년 정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매일매일 치열함을 유지한다는 건 힘들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지쳐버리고 쓰러져 있으면 그때가 제일 괴로워요. 저는 이제 주로 8월 달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 사이 불행한 일도 있었고 형의 기일이 8월이다 보니까 8월이 언저리만 되면 다 쉬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떠오르고 차라리 내가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열심히 읽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이럴 때는 차라리 행복해요. 침대에 누워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이걸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책에 써 있는 내용들을 갖다 되짚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해보는 것들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이게 치열함인데 이 치열함이 훨씬 더 삶을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자꾸 물러서지 말고 부딪히면 더 재미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누군가는 그래 조금 젊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40, 50대들의 고민은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좀 늦은 나이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이 데드크로스와 골드크로스가 너무 벌어질까봐 너무 많은 날이 남은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감이 떨어진 채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이프가 캐나다 여행을 한 2개월 보냈어요. 캐나다 여행을 보내면서 와이프하고 있었던 경험담을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와이프는 이제 처음으로 캐나다 여행을 가니까 준비를 한다고 거의 한 일주일째 계속 뭐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제가 너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도에 따라서 3가지만 딱 준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부분 지갑, 두 번째 부분은 여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너가 비행시간에 맞추는 거에서 비행시간에 타이밍을 못 맞추면 너는 아예 비행기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대부분 다 40대에 있는 분들이 막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해외여행처럼 노년을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늦었다 어쩌다 내가 준비한 건 이건데 이게 있나 없나 이것저것 막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갔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뭔가. 돈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통과해야 될 입장권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권을 내가 가져가 둘 거냐. 여권이잖아요. 거기 가서 통될 수 있는 여권. 이게 여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제가 보기에 이건 여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50 이후에 60 이후에 70 이후에도 자기가 좋아하게 될 일들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여건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할 때 언제 해야 되냐면 네가 비행시간이 6시 반이면 최소한 3시간 전, 4시간 전까지 공항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41라면 43 이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시간 타이밍을 맞추는 거. 이거 세 가지만을 해야지 다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버싱킹 해가지고 하나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이들이 그 주변에서 봐요. 후배들 보면 와서 저한테 상담받을 때 가장 취약점이 그거예요. 네가 진짜 하고자 하는 거에 중요도 순서 얘기해봐. 아무도 몰라. 뭘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만 가지면서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 김포까지 갔다가 다시 여권 안 가지고 돌아왔다가 다시 가서 비행시간 놓치고 비행시간 연기하고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거는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딱딱 준비하면 돼요. 저는 50의 은퇴 후에 필요한 세 가지를 딱 꼽으라 그러면 첫째 부분은 돈, 둘째 부분은 몸이 건강해야 돼요. 노년을 삶을 살아가도 체력 없이는 건강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가족 이후에 나머지 시간을 채워져갈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 이 네 가지 정도는 살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것들은 살피지 않고 시간을 다 허비해요. 저는 이제 이걸 우리 집에 있는 우산 가지고 비유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우산이 한 30개가 넘어요. 그걸 갖다 평상시에 계속 정리정돈하면서 하고 있는데 7월 말쯤에 아침에 산책을 나가더라는데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 써가지고 와이프가 완전히 진짜 쫄딱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서랍장을 열어가지고 그 우산을 보는데 내가 이 준비했던 우산의 쓸모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집에 있는 우산하고 똑같아요. 준비라는 게. 정작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고 어떤 타이밍에 준비하고 이거의 쓸모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 소나기에 쫄딱 꽂혀서 생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40대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내 우산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필 것인가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퇴직 준비에 대한 것들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